마포구 전통시장 오전 10시 정육점 쇼케이스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섰습니다. 구멍 난 운동화, 낡은 검은 점퍼, 떨리는 손가락이 유리를 톡톡 두드렸어요. 저기 한우 2플러스 등심 있나요? 사장 최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얼마나 드릴까요? 15kg 주세요. 진우의 손이 멈췄어요. 15kg이요?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서 5만원권 지폐가 쏟아졌어요. 빳빳하게 새 돈. 200만원 어치였습니다. 진우는 고기를 썰면서도 계속 할머니를 훔쳐봤어요. 할머니는 구석 의자에 앉아 30분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포장이 끝났어요. 할머니는 스티로폼 박스를 리어카에 실으며 말했습니다. 내일도 올게요. 같은 걸로 준비해 주세요. 도대체 저 할머니는 누구일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1. 다음 날 오전 10시 정각. 할머니가 또 왔어요. 같은 옷, 같은 시간, 같은 주문이었습니다. 한우 2플러스 등심 15kg, 새 돈 200만원. 알바생 김태수가 진우에게 속삭였어요. 사장님, 저 할머니 리어카에 벌써 다른 가게 박스들 가득해요. 진우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리어카엔 야채 가게, 과일 가게, 스티로폼 박스가 쌓여 있었어요. 사흘째, 나흘째, 열흘째. 할머니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15kg. 새 돈 200만원. 진우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폐지 줍는 할머니가 어떻게 매일 200만원씩 쓸 수 있을까요? 게다가 항상 새 돈으로만 계산했습니다. 열나흘째 되던 날, 진우는 야채 가게 이수진 사장을 찾아갔어요. 수진 씨, 저 할머니 우리 가게만 오는 거 아니죠? 매일 와요. 채소만 50만원어치씩 사가요. 과일 가게도 똑같았습니다. 매일 30만원어치씩. 진우는 계산했어요. 하루 총 280만원. 20일이면 5,600만원이었습니다. 18회째 되던 날, 진우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를 조용히 따라가 보기로 한 거예요. 태수야, 오늘 할머니 가시면 내가 가게 좀 봐줄래? 오전 10시. 할머니가 또 왔어요. 오늘은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손도 더 많이 떨렸습니다. 포장을 마치고 할머니가 떠나자 진우는 조용히 뒤를 따랐어요. 할머니는 골목길로 들어서더니 갑자기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진우는 황급히 전봇대 뒤로 숨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뒤를 살피더니 다시 리어카를 끌고 갔어요. 왜 저렇게 경계하는 거지? 할머니는 달동네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리어카를 힘겹게 끌며 오르막을 올랐어요. 드디어 낡은 판잣집 앞에 멈췄습니다. 함석 지붕은 녹슬어 갈색이었고 나무 벽은 구멍이 나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마당에 업소용 냉장고가 2대나 놓여 있었습니다. 새 것처럼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냉장고였어요. 할머니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진우는 담장 너머로 지켜봤어요. 냉장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 산 것들은 다 어디 간 거지? 할머니는 오늘 산 스티로폼 박스들을 차곡차곡 넣었어요. 동작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냉장고 정리를 마친 할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우는 창문 너머를 들여다봤어요. 작은 방, 낡은 이불, 벽에 걸린 액자 하나. 젊은 여자의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공책을 펼쳤어요. 날짜, 금액, 품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판잣집에 업소용 냉장고 2대, 매일 비워지는 음식들,
새 돈으로만 하는 결제. 도대체 저 할머니에게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가게로 돌아온 진우는 태수를 불렀습니다. 태수야, 내가 뭘 받는지 알아? 태수의 눈이 커졌어요. 판잣집이었어. 지붕은 녹슬고 벽은 구멍 나 있는데 마당에 업소용 냉장고가 2대나 있더라고. 업소용 냉장고요? 그거 한 대에 500만 원은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새 것 같았어.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냉장고 안이 텅 비어 있었다는 거야. 태수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럼 어제 산 것들은요? 그게 문제야. 매일 산 게 그날 다 없어진다는 거지. 두 사람은 침묵에 빠졌어요. 20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야채 가게 이수진이 진우의 가게로 찾아왔어요.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진우 씨, 우리 한번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에요? 저 할머니 말이에요. 제 가게 단골 아주머니가 그러는데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새벽부터 밤까지 폐지 주우셨대요. 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셨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겨우 30만 원 버시던 분이 그런 분이 하루에 300만 원씩 쓴다고요?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상하잖아요. 뭔가 큰 돈이 갑자기 생긴 건데 왜 여전히 그 판잣집에 사세요? 그날 저녁 진우는 과일 가게, 반찬 가게 사장들과 모였습니다. 시장 통장님도 함께였어요. 통장님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범죄에 연루된 건 아닐까요? 범죄요? 요즘 노인들 이용한 돈 세탁 많다잖아요. 할머니한테 통장 만들게 하고 물건 사게 한 다음 회수해 가는 식으로. 진우는 며칠 전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공책에 뭔가 적던 모습, 마치 누군가에게 보고하듯 꼼꼼하게 기록하던 모습이요. 그리고 새 돈으로만 계산하시잖아요. 그것도 수상해요. 과일 가게 사장이 덧붙였습니다. 통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 파출소 강순경님께 연락해 봅시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22일째. 파출소 강민호 순경이 진우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할머니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진우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22일 전부터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한우를 산다는 것, 새 돈으로만 계산한다는 것, 그리고 판잣집의 업소용 냉장고 이야기까지요. 민호 순경이 수첩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새 돈으로만 결제한다는 게 특히 수상하네요. 일반적이지 않은 패턴이에요. 그쵸? 저도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오늘 할머니 오시면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오전 10시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민호 순경은 맞은편 가게에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한우를 주문했습니다. 15kg, 200만 원. 새 돈으로 계산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평소보다 더 심하게 떨렸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좀 바빠서요. 할머니는 자꾸 시계를 봤어요. 마치 정해진 시간 안에 어디론가 가야 하는 사람처럼요. 그때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받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할머니는 더욱 초조해하며 진우를 재촉했어요. 아직 안 됐나요? 정말 급해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거의 다 됐어요. 포장이 끝나자 할머니는 서둘러 돈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5만 원권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할머니는 황급히 주워 담았습니다. 여기 있어요. 할머니는 스티로폼 박스를 리어카에 싣고 거의 뛰다시피 가게를 나갔습니다. 민호 순경이 진우에게 다가왔어요. 제가 보기에도 정말 이상하네요. 저렇게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건 뭔가에 쫓기는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이에요. 그럼 정말로, 네, 범죄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전화 받고 나서 더 급해진 걸 보니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진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정말로 위험에 처한 건 아닐까요? 진우는 일찍 가게에 나왔습니다. 민호 순경도 평상복을 입고 이미 와 있었어요. 오늘은 좀 더 자세히 관찰해야겠어요. 오전 10시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10시 5분, 10분이 지나도 할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이상한데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태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10시 30분이 되자 민호 순경이 일어섰어요. 뭔가 이상합니다. 제가 직접 할머니 집에 가봐야겠어요.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진우와 민호 순경은 급하게 달동네로 향했습니다. 언덕을 오르는 동안 진우의 가슴은 쿵쿵 뛰었어요. 혹시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드디어 판잣집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어요. 무슨 일이죠? 민호 순경이 앞서 나가며 물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가 다급하게 대답했어요. 순경님, 정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진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제요? 1시간 전쯤 마당에서 쓰러져 계시는 걸 발견했어요. 지금 구급차 기다리는 중이에요. 민호 순경이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우도 따라 들어갔어요. 좁은 방 안에 할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가 가늘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민호 순경이 할머니를 불렀지만 할머니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희미하게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미안해. 진우는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곧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구급대원들이 할머니를 들것에 실어 나르는 동안 민호 순경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방 한쪽에 놓인 공책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죠? 공책을 펼쳐보니 빼곡하게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금액, 그리고 쉼터, 독거노인, 배식 같은 단어들이 보였어요. 이건 일종의 장부 같은데요. 진우도 옆에서 들여다봤습니다. 매일매일 얼마를 썼는지, 어디에 보냈는지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그때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태수가 가리킨 곳은 낡은 서랍장이었어요. 열린 서랍 안에는 사진 한 장과 함께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은행 통장이 있었어요. 민호 순경이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민호 순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통장 첫 페이지. 잔액 28억 3,500만 원. 진우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28억이요? 태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민호 순경이 통장을 자세히 살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3달 전에 한 번에 28억 5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 후로 매일 300만 원씩 출금한 기록이 있고요. 진우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28억이 한 번에 입금됐다는 건 정상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이건 완전히 범죄 아니에요? 28억을 한 번에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태수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 순경이 무전기를 꺼내 본서에 연락했어요. 여기 강민호입니다. 긴급 지원 요청합니다. 대규모 금융 범죄 의심건입니다. 진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할머니가 정말로 큰 범죄에 연루된 걸까요? 민호 순경이 서랍을 더 뒤졌습니다. 작은 수첩을 발견했어요. 펼쳐보니 날짜와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석 달 전부터 매일 300만 원 출금. 매일 같은 패턴이네요. 그럼 할머니가 매일 돈을 빼서 물건을 사고 그걸 어디론가 보낸 거군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민호 순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명 조직적인 범죄 같습니다. 할머니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그때 이웃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석 달 전부터 할머니 집에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자주 왔어요. 뭔가 서류 같은 걸 들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모두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검은 양복의 사람들, 거액의 현금, 매일 반복되는 구매 패턴. 이건 정말 심각한 범죄 조직인 것 같았어요. 진우는 벽에 걸린 사진을 보았습니다.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누구죠?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딸이에요. 2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진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딸을 잃은 할머니, 그리고 갑자기 생긴 거액의 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병원 응급실. 할머니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민호 순경은 복도에서 전화 통화 중이었어요. 금융감독원 수사관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28억입니다. 석 달 전 일시 입금이고요. 그 후로 매일 300만 원씩 출금 패턴이 반복됩니다. 진우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폐지 줍던 할머니, 28억, 매일 반복되는 구매, 검은 양복의 사람들, 이 모든 게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1시간 후, 금융감독원 수사관이 도착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자였어요. 강순경님, 통장 좀 볼 수 있을까요? 민호 순경이 통장을 건넸습니다. 수사관이 꼼꼼히 살펴봤어요.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입금 출처가 표시되지 않네요. 이건 일반적인 송금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수사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이런 패턴은 보통 두 가지 경우예요. 불법 자금 세탁이거나 아니면요? 로또 당첨금일 수도 있습니다. 진우의 눈이 커졌어요. 로또요? 당첨금 수령 방식이 이렇거든요. 한 번에 큰 금액이 입금되고 출처 표시가 제한적입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 계신가요? 민호 순경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경찰입니다. 환자분 보호자는 없는 것 같고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위암 말기예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고요. 위암 말기요? 네. 길어야 2달 정도로 보입니다. 진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시한부 환자였다니. 그리고 환자분이 깨어나셨습니다. 잠깐 면회 가능합니다. 진우와 민호 순경이 병실로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링거가 꽂혀 있었어요. 할머니, 민호 순경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경찰이신가요? 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민호 순경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할머니, 통장에 28억이 있던데요. 이 돈이 어디서 난 겁니까?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로또예요. 네. 석 달 전에
1등 당첨됐어요. 진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어요? 왜 판잣집에?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이제 와서 소희가 없는데. 소희요? 제 딸이에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민호 순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왜 하필 한우였습니까? 왜 매일 그렇게 많은 양을 사셨습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소희가 그걸 사주고 싶어 했거든요. 진우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소희는 편의점에서 밤낮으로 일했어요. 세 곳을 동시에 다녔죠. 어머니한테 한우 등심 사드리는 게 꿈이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첫 월급 타던 날, 소희가 한우를 샀어요. 2+ 등심 2kg. 저한테 깜짝 선물하려고요. 민호 순경과 진우는 숨죽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편의점에서 긴급 호출이 왔대요. 알바생이 못 와서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희는 고기를 냉장고에 넣고 편의점으로 갔어요. 내일 아침에 같이 먹자는 쪽지를 남기고요.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날 밤, 소희가 편의점에서 쓰러졌어요. 할머니의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과로였어요. 심장이 멈췄대요. 병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다음 날 아침 냉장고에 소희가 산 고기가 있었어요. 저는 그걸 혼자 먹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즐겼어요. 너무 즐겼어요. 이가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눈물 때문에 목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소희가 그렇게 사주고 싶어 했던 걸 결국 혼자 먹었어요. 소희는 한 입도 못 먹고 갔어요. 할머니가 가슴을 쳤습니다. 민호 순경도 눈가를 훔쳤어요. 그래서 매일 한우를 사신 겁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희가 못다 이룬 꿈을 제가 대신 이루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노숙인 쉼터랑 독거노인 무료 급식소에 매일 보내고 있어요. 소희가 먹고 싶어 했던 걸 다른 사람들이라도 먹을 수 있게. 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가 복도에서 울었어요. 딸의 꿈을 대신 이루는 어머니. 이보다 더 슬프고 아름다운 사랑이 또 있을까요? 병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은 채 말을 이었어요. 소희는 착한 아이였어요. 너무 착해서 자기 몸을 돌보지 못했죠. 민호 순경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편의점을 3곳이나 다니셨다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3곳을 돌아가며 일했어요. 하루에 2시간씩만 잤죠. 왜 그렇게 무리를 하셨을까요? 할머니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 때문이었어요. 제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했거든요. 진우가 다시 병실로 들어왔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희가 그랬어요. 엄마, 나 목표 있어. 첫 월급 타면 엄마한테 한우 등심 사드릴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TV에서 봤는데 2+ 등심이 제일 부드럽대. 엄마 이 빠져서 질긴 거 못 드시잖아. 진우는 가만히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그런 비싼 거 왜 사니? 그랬더니 소희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할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내가 평생 꿈꿨던 거야.
엄마랑 둘이 앉아서 한우 먹는 거.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석 달 뒤 소희의 첫 월급날이 왔어요. 할머니는 그날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전화했어요. 엄마, 월급 탔어. 지금 정육점에서 한우 등심 샀어. 곧 집에 갈게.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기다렸어요. 소희가 들어올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죠. 그런데 할머니는 말을 멈췄습니다. 민호 순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요? 소희가 집에 왔어요. 고기를 냉장고에 넣고 쪽지를 남겼죠. 엄마, 나 긴급 호출 받아서 나갔어. 내일 아침에 같이 먹자. 사랑해. 할머니의 손이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그게 소희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어요. 진우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다음 날 새벽 편의점에서 연락이 왔어요. 소희가 쓰러졌다고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이미 늦었어요. 소희는 가는 길에 눈을 감았대요. 과로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어요. 냉장고를 열었죠. 소희가 정성껏 포장해 온 한우 등심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그걸 혼자 구워 먹었어요. 진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한 점을 입에 넣었는데 즐겼어요. 너무 즐겼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가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눈물 때문에 목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병실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었어요. 매일 밤 소희가 꿈에 나타났거든요. 할머니는 눈을 감았어요. 엄마, 나도 한우 먹고 싶었어. 엄마랑 같이 먹고 싶었어.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떴어요. 석 달 전 소희 기일에 로또를 샀어요. 소의 생년월일 숫자로요. 그게 당첨됐습니다.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28억이라는 돈이 생겼는데 정작 그 돈을 주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더라고요. 민호 순경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우를.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위암 말기라고. 길어야 1년이라고.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곧 소의 곁에 갈 수 있으니까.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할 일이 있더라고요.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소희가 그렇게나 먹고 싶어 했는데 결국 못 먹고 간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라도 베풀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진우를 바라봤어요. 노숙인 쉼터랑 독거노인들한테 매일 보내고 있어요. 업소용 냉장고는 쉼터에서 설치해 준 거예요. 매일 오후 4시에 와서 가져가거든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매일 비워지는 냉장고, 새 돈으로만 하는 결제, 검은 양복의 사람들,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소희가 못다 이룬 꿈을 제가 대신 이뤄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승에 가서 소희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희야, 엄마가 내 꿈 이뤘어. 내가 먹고 싶어 했던 거 엄마가 대신 나눠줬어. 병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진우와 민호 순경은 말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아름다운 사랑이 여기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시장 상인들을 모았습니다. 야채가게 이수진, 과일가게 사장, 반찬가게 김씨 아주머니, 그리고 시장 통장님까지 모두 모였어요. 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오해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수진이 물었어요. 진우는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했습니다. 로또 1등 당첨, 위암 말기, 그리고 과로사로 세상을 떠난 딸의 이야기까지요.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상인들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어요. 그럼 매일 그렇게 많은 양을. 이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노숙인 쉼터랑 독거노인들한테 전부 나눠주고 계셨대요. 통장님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정말 못할 짓을 했구나. 그런 사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범죄자로 의심했으니. 그때 알바생 태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 제안이 있는데요. 우리가 할머니를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모두의 시선이 태수에게 쏠렸어요. 할머니 혼자서는 힘드실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맞아요. 김씨 아주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할머니를 오해한 것도 미안한데 이제라도 도와드려야죠. 나도 찬성이야. 과일가게 사장도 동의했어요. 통장님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리는 거야. 강요는 없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상인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후 할머니가 퇴원했어요. 병원 로비에 나오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두 나와 있었어요. 할머니, 어서 오세요. 진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상인들을 바라봤어요. 이게 무슨... 할머니, 저희가 다 들었어요. 따님 이야기도 할머니가 하시는 일도요. 이수진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혼자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도와주실 필요 없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지만 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모두의 일이 되었어요. 그날부터 시장은 변했습니다. 매일 오전 10시가 되면 상인들이 조금씩 준비한 음식들이 할머니의 리어카에 실렸어요. 누군가는 원가로 한우를, 누군가는 싱싱한 채소를, 누군가는 과일을 보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역 신문에 할머니의 이야기가 실린 것이었습니다. 딸의 못다 이룬 꿈을 이어가는 어머니. 기사를 본 시민들이 하나둘 시장을 찾아왔어요. 어떤 이는 성금을 내놓았고 어떤 이는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노숙인 쉼터 소장도 직접 찾아왔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쉼터 사람들이 매일 좋은 음식을 먹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소장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한우를 처음 먹어본 사람들도 많거든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젊은 사람들이요? 네. 어제는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맛있는 게 있는 줄 몰랐다고요. 할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마치 소희가 그 말을 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장 입구에 큰 냉장고가 하나 설치되었어요. 상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작은 명판이 붙어 있었어요. 소희의 나눔 냉장고. 누구나 음식을 넣을 수 있고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냉장고였습니다. 개막식 날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했어요. 소희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진우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의심스럽고 수상했던 그 할머니가 이제는 모두의 어머니가 되었다고.
그날 저녁, 진우는 가게를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입구에 소희의 나눔 냉장고가 보였어요.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음식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게 놀라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할머니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온 마을이 할머니와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소희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이 하나 있었어요. 마치 소희가 하늘에서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의 몸은 눈에 띄게 약해졌어요. 리어카를 끄는 것도 힘겨워 보였습니다. 태수와 다른 청년들이 매일 도왔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직접 시장에 나왔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할머니가 진우의 가게 구석 의자에 앉아 쉬고 있었어요. 진우가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좀 쉬셔야죠.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할 수 있을 때 해야죠. 진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차를 홀짝이며 말했어요. 오늘 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요?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 청년이 쉼터를 나가게 됐대요. 일자리를 구했다고요. 정말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한우를 먹으면서 힘을 냈대요. 이렇게 좋은 음식을 주는 세상이라면 다시 시작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대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희도 그랬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힘나게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진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소희 씨는 정말 좋은 분이셨나 봐요. 할머니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착한 아이였어요. 너무 착해서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했죠. 할머니는 눈을 감았어요. 소희가 마지막으로 남긴 쪽지가 있어요. 엄마, 내일 아침에 같이 먹자. 사랑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내일은 오지 않았어요. 진우는 할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할머니가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오늘을 살아요. 내일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날 저녁 할머니는 병원에 실려갔어요.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진우가 문병을 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은 더욱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어요. 진우 씨, 고마워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진우가 꽃을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 이제 곧 갈 것 같아요. 할머니,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기뻐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어요. 소희한테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요. 할머니는 손을 뻗어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 씨,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세요. 소희의 나눔 냉장고 계속 지켜봐 주세요. 제가 없어도 소희의 마음이 계속 이어지도록요. 진우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드릴게요. 꼭 지키겠습니다. 할머니가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꿈을 꿨어요. 오래전 그날 소희의 첫 월급날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소희가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왔어요.
엄마, 나왔어. 소희는 손에 스티로폼 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우 등심이야.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 소희가 환하게 웃었어요. 이번엔 같이 먹자. 엄마랑 나랑. 할머니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같이 먹자. 우리 둘이서. 꿈속에서 할머니와 소희는 마주 앉았어요. 고기를 구워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소희가 물었어요. 엄마, 맛있어?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맛있어. 정말 맛있어. 하나도 안 질겨. 소희가 활짝 웃었어요. 다행이다. 엄마가 좋아하시니까. 할머니도 웃으며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야말로 고마워. 나를 낳아줘서 키워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함께 있었습니다. 소희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갈 시간이야. 할머니도 일어섰습니다. 나도 같이 갈게. 소희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응, 같이 가자. 이제 우리 계속 같이 있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빗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할머니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그리운 사람을 만난 것처럼. 진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간 진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소혜 씨를 만나셨나요?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두 분이서 함께요. 창밖으로 봄비가 그쳤습니다. 비겐 하늘에 무지개가 떠올랐어요. 마치 할머니와 소희가 함께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마포구 전통시장은 조용했습니다. 할머니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날이었어요. 상주가 없어서 시장 상인들이 힘을 모아 조촐한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영정사진 옆에는 소희의 사진도 함께 놓였어요. 어머니와 딸이 나란히 웃고 있었습니다. 문상객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시장 상인들, 노숙인 쉼터 사람들, 독거노인들, 그리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시민들까지. 작은 빈소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 청년이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쉼터에서 온 청년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일자리 구했어요. 다음 주부터 출근해요.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한우 먹으면서 힘냈어요.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청년은 깊이 절을 했어요. 한 독거노인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혼자 사는 게 외롭고 힘들었는데 매일 따뜻한 음식 먹으면서 살만 났어요. 고맙습니다. 노인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진우는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모두가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우는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나눈 건 단순히 음식이 아니었어요. 희망이었고 사랑이었고 삶의 의미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할머니는 소희 곁에 묻혔어요. 묘비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사랑하는 딸 소희와 함께 이제 우리 둘이서 한우 먹으며 웃을게요.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마포구 전통시장 입구의 소희의 나눔 냉장고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매일 상인들이 음식을 채워 넣었고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갔어요. 냉장고 문에는 작은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소희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진우는 여느 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자연스럽게 시계를 봤어요. 이제 할머니는 오지 않지만
그 시간은 여전히 특별했습니다. 태수가 작은 박스를 들고 들어왔어요. 사장님, 오늘도 쉼터에 보낼 한우 준비됐어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주 한 번 시장 상인들은 조금씩 모아 쉼터와 독거노인들에게 음식을 보냈어요. 거창하지 않은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나눔이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한 여성이 소희의 나눔 냉장고 앞에 섰어요. 지난해 쉼터에서 나온 청년의 아내였습니다. 여성은 냉장고 문을 열고 음식을 넣었어요. 이제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는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으며 여성이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저희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게 됐어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은 사진 속 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진우는 가게를 정리했어요. 창밖으로 소희의 나눔 냉장고가 보였습니다.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음식을 꺼내고 있었어요. 한우 등심팩이었습니다. 노인은 음식을 가슴에 안고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노인의 작은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진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나눔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보여준 것처럼 그저 할 수 있는 만큼 진심을 담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짜 나눔이었어요. 시장 입구의 작은 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함께 나누는 마포시장. 화려하지 않은 글귀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떠올랐어요. 그 중에서도 나란히 빛나는 두 개의 별이 있었습니다. 마치 할머니와 소희가 함께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진우는 창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소희 씨, 편히 쉬세요. 두 분의 마음은 여기 남아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가게 불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소희의 나눔 냉장고는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빛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이 되었고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할머니와 소희의 사랑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매일 조용히 따뜻하게